응급 상황이에요. 메디컬 스태프 빨리 와주세요. 파리 패션 위크 기간 중 열린 신진 디자이너 컬렉션 백스테이지에서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메이크업 체어에 앉아있던 제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진 것이었죠. 자드가 쓰러졌어요. 누구 좀 와주세요. 저는 그때 의식이 흐릿해진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모델 커리어에서 중요한 날이었어요. 비록 샤넬이나 디올 같은 메이저 쇼는 아니었지만 주목받는 프랑스 신진 디자이너 마르코 베르니의 쇼를 위해 캐스팅된 날이었죠. 신인 모델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물 좀 가져와요. 너무 창백해 보여.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이번 시즌 몸무게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구급차 불렀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들, 얼굴에 차가운 물이 닿는 느낌도 들었지만 제 온몸은 무겁게 느껴졌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드 들려? 정신 차려봐, 자드. 요즘 그녀가 너무 무리했어요. 지난 3일 동안 오디션만 8군데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도 극단적이었어. 단백질 쉐이크만 마시는 걸 봤어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의외의 장소, 바로 한국의 전통 식탁에서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태어난 자드 뒤발이라고 합니다. 21살 예술가들의 성지인 몽마르트에서 2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피카소, 모딜리아니와 같은 예술가들이 살았던 이 지역에서 자라며 예술적 감성을 키웠죠. 사크레케르 대성당 계단에서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화가들과 테라스 카페에서 글을 쓰는 작가들은 너무나 낭만적이었죠. 그리고 좁은 골목길마다 울려 퍼지는 아코디언 소리가 제 일상이었어요. 모델로 일한 지는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메이저 에이전시 소속은 아니지만 프리랜서 모델로 꾸준히 일하며 포트폴리오를 쌓아가고 있었죠. 가끔 상업 광고 촬영을 하거나 패션 위크 시즌에는 몇몇 소규모 쇼에 서는 정도였습니다. 대형 럭셔리 브랜드 쇼는 아직 제게 먼 꿈이었지만 그래도 패션의 중심지에서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얼마 전 패션쇼 분장실에서 건강 관련 전문 잡지를 넘기다가 한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시아 식이 패턴과 영양 질병 면역력에 관한 한국 전통식단의 특별한 사례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 따르면 특정 영양 결핍성 질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지만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하버드와 서울대학교 공동 연구팀에 의해 발표되었다고 해요.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전통적인 식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흥미롭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냥 흥미로운 기사로만 생각하고 별 의미를 두지 않았죠. 다음 날 있을 루이비통 쇼 오디션에 더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모델이 되기 위해 저는 항상 철저하게 모델 다이어트를 지켰어요. 유명 영양사가 추천한 클린 이팅이라는 방식이었죠. 탄수화물은 최대한 제한하고 단백질 위주로 섭취했어요. 빵의 나라 프랑스에서 자란 제가 빵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하죠? 아침은 프로틴 쉐이크, 점심은 샐러드와 닭가슴살, 저녁은 가끔 생선이나 두부를 조금 먹는 정도였어요. 자드, 너 정말 대단해. 우리 프랑스 여자들 중에서도 너만큼 철저한 사람이 없어. 같은 에이전시 소속 모델인 제 친구 클로에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다른 프랑스 모델들은 가끔 크루아상이나 마카롱 같은 디저트를 즐기곤 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오디션과 촬영으로 바쁘게 뛰어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중요한 패션쇼 날짜를 잊거나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를 헷갈리는 일이 빈번해졌죠. 가장 충격적인 일은 마르코 베르니 쇼 리허설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의사들은 단순히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때문이라고만 했죠. 젊은 모델들에게 흔한 일이에요. 좀 더 쉬세요. 의사의 말을 듣고 며칠 쉬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후로 파리의 유명한 병원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비싼 비용을 들여 유전자 검사, MRI, 피 검사 등 가능한 모든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정상 판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결국 패션 위크 기간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가 되었죠. 자드, 넌 정말 심각해 보여. 잠시 일을 쉬는 건 어때? 클로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에 일을 쉰다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클로에가 파리에서 잘 알려진 영양의학 전문의를 소개해 주었어요. 내 사촌이 뒤부와 박사에게 진료받고 완전히 나았어. 너도 한번 가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그곳에서 저는 앙투안 뒤부와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증상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혹시 요즘 식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일상적인 식단을 설명하자 뒤부와 박사님은 바로 혈액 검사를 지시하셨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드 씨, 당신은 각기병입니다. 비타민 B1 결핍으로 인한 질병이죠. 뒤부와 박사님은 각기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각기병은 비타민 B1 티아민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손발 저림, 기억력 감퇴, 심장 문제 등을 유발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19세기 아시아, 특히 100 미만 섭취하던 사람들에게 흔했던 병이라고 해요. 현대의학의 발달로 거의 사라졌다고 알려졌는데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한테 각기병이 생기죠?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엄청 노력했는데요. 뒤부와 박사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지나친 다이어트와 탄수화물 제한이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뒤부와 박사님에 따르면 제가 그동안 철저히 지켜온 클린 이팅이 오히려 문제였다고 해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식단이 비타민 B1 결핍을 초래했던 거죠. 게다가 런웨이를 걷기 위해 매일같이 운동하고 오디션과 촬영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제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모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영양소가 균형 있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뒤부와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난 3년간의 제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차려주시던 전통 프랑스 식사가 그리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겪고 있는 이 증상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뒤부와 박사님에 따르면 WHO 데이터상 최근 선진국에서 각기병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건강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탄수화물 제한 식이요법이 유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뒤부와 박사님은 저에게 약물 처방 외에도 각기병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권장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각기병에 대해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했고 우연히 한국 역사 드라마 대장금에 대한 글을 발견했어요.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조선시대의 각기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에 끌려 대장금의 몇몇 영상 클립을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드라마에서는 각기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극중 주인공 장금이가 쌀개를 제거하지 않은 현미와 잡곡, 그리고 특별한 나물들로 각기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드라마에서는 장금이가 다리에 힘이 없고 저림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진찰한 후 이 병이 정백 미만 먹는 사람들에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또한 잡곡밥과 쌀겨가 포함된 식사, 그리고 나물과 해조류를 함께 섭취했을 때 증상이 호전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장면도 있었죠. 이는 실제 조선 왕조 시대에 기록된 의서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더 찾아보니 동아시아 역사에서 각기병은 중요한 의학적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에 백미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군 병사들 사이에 각기병이 만연했다고 해요. 당시 일본 해군의 사망자 중 약 30%가 이 각기병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해군 군의관 다카키 가네이로가 1884년에 정백미 대신 보리와 함께 먹는 식단을 도입해 각기병을 극적으로 줄였다는 역사적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잡곡밥과 다양한 나물, 발효식품을 섭취해왔기 때문에 각기병 발병률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현대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만 유일하게 각기병 발병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사실. 저는 갑자기 보고에서 봤던 그 기사가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호기심거리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제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이 이 병에 면역이 있는 이유가 뭘까?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저는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한국 전통 식문화에 관한 전시를 보게 되었고 안내원이 설명해 주기를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단은 비타민 B1을 풍부하게 공급한다고 했어요. 김치, 된장, 특히 잡곡밥이 핵심이라고요. 발효 음식과 다양한 곡물 섭취가 자연스럽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들었죠. 문화원에서 저는 파리에 있는 진짜 한국 식당들에 대한 정보도 얻었어요. 안내원은 친절하게 파리 시내에 있는 몇몇 정통 한국 식당들의 목록을 주셨고 특히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추구해온 모델의 삶이 사실은 제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진단 후 뒤부와 박사님은 고농도 비타민 B1 주사를 처방해 주셨어요. 또한 식단 조정을 강력히 권장하셨죠. 약물 치료는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생활 습관 변화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주사 치료 후 증상이 완화되는 듯 했어요. 런웨이를 다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죠. 하지만 바쁜 스케줄 탓에 식단 조정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결국 몇 주 후 다시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찾아갔을 때 뒤부와 박사님은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자드 씨,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의미 없어져요. 파리의 패션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어요. 식사 시간은 늘 불규칙했고 영양보다는 칼로리와 단백질 함량만 신경 썼죠. 효율적인 식사를 위해 프로틴 바나 보충제에 의존했고요. 어느 날 촬영장에서 또다시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을 때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이대로 계속하면 제 꿈도 건강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델 일을 포기해야 하나요? 뒤부와 박사님께 전화로 울면서 물었어요.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새로 부임한 동양 영양학 전문가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뒤부와 박사님의 소개로 저는 파리 대학병원의 영양학 연구원인 김민지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김 박사님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서양의 식문화를 연구해온 한국인 영양학자였습니다. 각기병은 원래 서양 사람들의 병이었어요. 김 박사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19세기 서구에서도 각기병이 만연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에 와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구식 식습관을 따라가는 아시아인들이 오히려 각기병에 걸리는 거예요. 김 박사님은 제가 가져온 식단 일지를 꼼꼼히 검토하셨어요. 당신이 집중하는 건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나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뿐이군요. 하지만 우리 몸은 비타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의 복합체가 필요해요. 김 박사님은 저에게 한국 전통 식단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히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한국 전통식은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을 맞춰요. 밥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찬, 국, 김치. 이런 조합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는 거죠. 김 박사님은 제가 모델 체형을 유지하면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식단 계획을 짜주셨어요. 현미와 잡곡을 섞은 밥, 간단한 된장국, 다양한 나물 반찬, 그리고 김치찌개는 낯설지만 매력적으로 들리는 음식들이었죠. 이 식단을 6주만 철저히 지켜보세요. 결과에 놀랄 겁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런 식단이 제 모델 경력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에이전시에 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에이전시 대표는 이해해 주었어요. 건강한 모델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요. 요즘은 다양한 체형과 건강한 아름다움이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음식을 단순한 연료 정도로 생각하지 않기로요.
음식은 제 몸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주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것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조언으로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추천받은 파리 15구에 위치한 고려정이라는 한국 식당을 찾아갔어요. 이곳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 식당 중 하나로 실제 한국인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향신료와 발효 음식 특유의 향기가 제 코끝을 자극했어요. 처음 오셨어요? 한국 음식 드셔본 적 있으세요? 친절한 한국인 주인이 물었어요. 사실 최근에 건강 때문에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주인은 초보자에게 좋은 메뉴들을 추천해 주었고, 저는 돌솥 비빔밥과 된장찌개 세트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 다채로운 색감과 향기에 놀랐어요. 뜨거운 돌솥에 담겨 나온 비빔밥은 바닥에 고소한 누룽지가 생기고 위에는 여러 가지 채소와 나물, 계란, 고기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특히 돌솥의 열기로 인해 재료들이 계속 익으면서 향이 더욱 풍부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모델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모델로 활동하시나요? 그중 한 명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는 파리 패션 위크 준비 중이에요. 저도 모델인데 건강 문제로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3명의 한국인 모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한국 식문화에 대해 배웠어요. 그들은 해외에서 일할 때도 가능한 한국 음식을 챙겨 먹으며 특히 김치와 된장은 꼭 가지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한 모델이 재미있는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파리에 한국식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많아요. 한 번은 그런 곳에서 김치볶음밥을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은 중국식 볶음밥에 빨간 양배추를 넣은 거였어요. 정말 웃겼죠. 모두가 웃었지만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런 가짜 한식이 진짜 한국 음식의 건강상 이점은 없어요. 우리 전통 음식은 수천 년에 걸쳐 건강을 위해 발전해 왔거든요. 특히 발효식품의 영양학적 가치는 현대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 조심하기로 했어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가짜 한식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고려정에서의 식사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첫 한 입부터 제 몸이 이 음식을 원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만난 것처럼요. 식당 주인은 제 관심을 보고 기본적인 한국 요리법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파리 근교에 있는 한인 마켓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고 했죠. 다음 날 저는 그 한인 마켓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했어요. 작은 밥솥도 샀고요. 김치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 먹었지만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은 유튜브를 보면서 배워 만들기 시작했어요. 새로 사귄 한국인 모델 친구 수진이에게 조리법을 물어보기도 했고요. 6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손발 저림이 사라졌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졌으며 피부는 더 건강한 광채를 띠었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했던 제가 이제는 파리의 거리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뒤부와 박사님의 재검진 결과도 좋았습니다. 비타민 B1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대로만 유지하면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경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건강해진 몸과 자신감 있는 태도가 오디션에서 빛을 발했고 파리 패션 위크에서 세계의 메이저 쇼를 걷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식사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칼로리나 단백질 함량만 따지던 예전과 달리 맛있고 영양 균형이 잡힌 음식을 먹는 기쁨을 알게 되었죠. 건강한 음식이란 단순한 칼로리 계산이 아닌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임을 몸소 실감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패션 블로그와 몇몇 온라인 매거진의 건강 칼럼에 실리게 되었어요. 파리 모델이 발견한 한국 전통 식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모델 지망생들이 제 경험에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몇몇 프랑스 모델들도 한국 음식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연히 한국 전통 식문화의 전도사가 되었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한국인의 면역력 비결이 오랜 전통 식문화에 있음을 알리게 된 거죠. 단순한 트렌드 식단보다 오랜 세월 검증된 자연적인 식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드, 내가 소개해준 한국 식당 정말 맛있더라.
그리고 요즘 컨디션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 클로에가 말했을 때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현대 영양학의 역설이었어요. 클린 이팅이나 로우 카브 같은 현대 다이어트 방식이 오히려 필수 영양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파리의 런웨이를 걷기 위해 건강한 음식을 포기했던 제가 결국 낯선 한국의 식탁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을 찾게 된 아이러니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작은 파리 아파트에서 밥솥에 잡곡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창문 너머로는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제 식탁에는 한국의 맛과 향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또 다른 런웨이를 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하늘 아래 한국의 맛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요즘,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소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의 서울에서 열리는 패션 위크에 서서 제게 생명과 같은 새 힘을 준 그 나라의 사람들 앞에서 걸어보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김치와 된장찌개 같은 전통 음식을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제가 한국의 런웨이를 걸으며 전할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균형과 조화에서 온다는 것을. 파리와 서울, 두 도시의 아름다움이 제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파리 패션 위크 뒤 무대에서 쓰러진 한 젊은 프랑스 모델이 한국 음식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 전통 식문화의 과학적 가치를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입니다. 잡곡밥 한 그릇, 된장찌개 한 숟가락이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되는 시대. 우리 음식 문화의 우수성이 국경을 넘어 전해지는 순간이네요. 여러분들도 건강한 한식 밥상으로 늘 맛있게 식사하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식사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